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 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경찰 프로파일러가 10년 전 삼촌 살인사건과 유사한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나인 퍼즐이란 제목의 미국 언론 디사이더 기사를 살펴보고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엄청난 초호화 캐스팅으로 이루어진 범죄 스릴러 드라마를 출시했는데 미국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디사이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스릴러는 시작부터 느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수사 대상 사건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훌루에서 스트리밍되는 새로운 한국 스릴러는 이러한 설정뿐 아니라 주요 사건 발생 10년 전의 상황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조이나는 삼촌의 거대한 현대식 저택에 가서 비밀번호를 눌러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로 들어가던 그녀는 바닥에 놓인 퍼즐 조각을 밟습니다. 조각을 주워보니 피 웅덩이가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목에 송곳이 꽂힌 채 살해된 삼촌의 피입니다. 경찰 특히 김한샘이라는 끈질긴 형사의 신문을 받자 이나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 집에 왔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송곳에 남은 지문은 오직 그녀의 지문뿐입니다. 그가 직접 범행을 저질렀는지 묻자 이나는 정말 몰라요, 정말이에요 라고 대답합니다. 10년 후 어른이 된 이나가 다리에서 번지 점프를 반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분명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고 상담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삼촌의 죽음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발견한 퍼즐 조각조차 여전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경력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서에 프로파일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인 퍼즐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와 같은 계열의 한국 범죄 스릴러입니다. 나인 퍼즐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느리게 진행되지만 이나 한샘이 어떻게 팀을 이뤄 소년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게 될지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며 상황이 이나의 삼촌 살인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됨을 감안할 때 이나가 마침내 그 살인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사이에 다른 살인사건들과 그와 관련된 퍼즐 조각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나와 한샘이 해결책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인범이 더 많은 퍼즐 조각으로 그녀를 도발하면서 이 시리즈는 긴장감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희망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15분 정도 더 짧게 이야기의 일부를 풀어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대부분 억압적인 이나에게 생각에 잠긴 한샘으로 옮겨갈 때 상황은 더디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지난 10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나가 어떻게 경찰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한샘이 이나가 삼촌을 죽였다는 생각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어떻게 마지못해 협력하게 되었는지입니다. 무조건 보세요. 나인 퍼즐은 느리게 시작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흥미로운 스릴러를 예고합니다. 다음은 나인 퍼즐에 열광하는 미국 영어권 시청자 반응입니다. 그러면 살인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그냥 범죄 현장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집을 지키는 경찰관은 그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범인은 언제나 범죄 현장으로 돌아온다. 이야기는 시간만큼 오래되었다. 여주가 아기처럼 말하는 것은 나를 오싹하게 만든다. 그녀의 심리치료사에 따르면 회귀 이론이 아닌 그녀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다른 종류의 설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괜찮은 살인 미스터리 드라마를 찾고 있었는데 딱 맞는 드라마네요. 김다미도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지금 딱 불만이 있다면 자막이 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최근에야 다우트를 다 보고 나니 아직도 살인 미스터리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다는 걸 금방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이 작품이 나왔고 인트로는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면서도 훨씬 더 불길한 느낌이었습니다. 벌써부터 매력적인 듀오의 조짐이 보이고 특히 김다미는 엉뚱하면서도 장난기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퍼즐 조각들이 살해된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묘사하는 것인가요? 일화를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곳곳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훌륭하고 혹시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까봐 용의자를 특정하는데 좀 망설여지네요.
남주와 여주가 가는 순간 피해자 집에서 자살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피해자 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니 안타깝네요. 나는 이것에 완전히 눈이 멀었고 1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데 놀랐습니다. 박규영은 스펙이 너무 훌륭해 보입니다. 모든 에피소드가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다는 걸 완전히 놓쳤네요. 좋네요. 그런 스포일러 당하지 않으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살인의 집에 정말 푹 빠졌어요. 그 입구 계단, 정원, 바닥, 2층에 나무 패널로 된 복도. 저는 정신과 의사와 그 남자가 살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살인범은 경찰서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심리 스릴러입니다. 지금 5화까지 봤습니다. 딱 하나 아쉬운 점은 이준 배우의 분량이 너무 적었다는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 한 명인데 말이죠. 훌루에서 자막이 안 나오는 문제 겪는 분 계신가요? 원래 한국어 버전에서 자막이 안 나와서 영어 더빙 버전으로 바꿔야 했어요. 넷플릭스에서 쓰는 두 성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자막 다시 돌려주세요. 손석구 목소리 너무 좋아요. 첫 번째 단서는 빨간색입니다. 다음 회가 너무 기대돼서 텅 빈 기분이 들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다음 주 에피소드가 너무 기대돼요. 에피소드 마지막 빨간 차 장면이 좀 헷갈리네요. 타는 건 분명 다른 여자였는데 내리는 건가? 남자 정신과 의사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디즈니가 정말 좋은 드라마를 만든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하이퍼 나이프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건 짧은 드라마예요. 드라마 너무 재밌어서 다음 회가 너무 기대돼요. 스릴러랑 서스펜스도 좋고요. 심리치료사가 범인인 것 같고 이 나이 심리치료사도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냥 추측일 뿐이지만 두고 봐야겠죠. 손석구랑 김담이 둘 다 케미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진행될수록 강렬해집니다. 6화까지 보고 나니 킬러에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어요. 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만 알고 싶어요. 나는 4개의 에피소드를 마쳤어. 너무 재밌어. 정신과 병원은 확실히 의심스럽고 박규영은 게스트로 자주 출연하기에는 너무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미스터리 범죄 스릴러의 재미는 시청자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차리지 못할 때 가장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시청자들에게 이 드라마는 범인이 누구인지 엄청난 궁금증을 유발시킨다는 자체가 반은 성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의 반응을 쫓아가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류 클래스 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